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걸어두었던 물량이 다 체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상승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저점을 그리면서 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준 거죠. 완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상승 구간에선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하락 구간 눌림을 받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거래량이 거짓말을 할 때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눌림을 받아서 상승을 할 것처럼 하다가 거래량을 늘리면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손절해야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을 받았지, 그 상황에서 지지를 하고 재차 상승을 해서 제가 원하는 1차 목표가에서 물량을 덜어낼 수 있게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63,300원에서 62,900원의 1차 물량, 그렇게 해서 총 2,850주 중에 1,850주 덜어내고 지금 나머지 1,000주가 있어요. 자, 그 사이 일항약품이 VI가 풀렸습니다. 64,000원 부근까지만 가도 저는 다 정리할 생각이에요. 상한가를 가든 말든. 지금 이렇게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고점을 추세선을 그렸는데 하방 추세선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런데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맞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여기 저항받은 거예요. 이 하방 추세선에 맞게 다 저항받았다가 이때 어떻습니까? 갭으로 이 저항 갭을 이만큼 띄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하방 추세선을 맞지만 어때요? 이 하방 추세를 타고서 내려가다가 오늘 또다시 이렇게 갭으로 이 하방 추세선을 뚫었습니다. 완벽한 추세 전환을 가려면은 이게 여기를 뚫어야겠죠. 여기를 뚫어야만이 이제 일항약품이 완벽한 추세 전환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자리가 여기를 갭을 띄웠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요 밑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처럼 눌림을 받을 때 못 버텼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더 컸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갭으로 이 하방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눌림을 받은 구간에서도 털지 않고 홀딩을 한 겁니다. 다시 한 63,000원 정도까지 온다면 정리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항약품 전량 익절했습니다. 네, 수수료 세금만 163,4,000원입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수익률 3%에 503만원, 530만원.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공시가 떴죠. 일항약품 러시아 백혈병 1차 치료제 등록 임박,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오전에 큰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이미 갭이 떴죠. 이미 갭이 뜬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우측을 횡보하다가 오후 1시 10분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저는 이 첫 번째 급등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가가 61,100원이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매매된 금액 보시면 평균가가 63,300원입니다. 즉 저의 매수가는 대략 한 여기 이제 요 6만원 초반이니까 딱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제가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갖고 추가적으로 요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있는 이런 십자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몸통이 긴 십자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생각해서 요 세 번째 캔들에서, 상승의 세 번째 캔들에서 매수를 한 거죠.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이때 61,100원만 찍고 눌림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오전장에서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었어요. 이 저항을 맞았던 부분을 오후에 뚫고 나서 떨어진 것 어때요? 지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적재적소에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요. 자, 그랬을 때 지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주춤합니다. 네, 여기. 자, 그럼 어떻습니까? 또 여기에 저항 맞았던 세 캔들의 저항을 맞았던 곳을 여기 뚫고 나니까 어때요? 여기서 또 지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랬는데 고점을 짓고 뚝 떨어지죠? 여기 지지를 못했어요.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네. 장 초반에 저항을 맞았던 부분을 또다시 한번 지지를 합니다. 58,500원 정도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샀다가 조금 수익이 나는가 싶더니 바로 눌려봤어요. 이때 가면도 마이너스 거의 한 3%? 이 정도까지 가서 이 손익금액이 지금 안 보이시지만 수수료만 163만 9천원입니다. 이 포함해서 거의 마이너스 한 400, 500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 400만원 내외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전에 정말 조금 무리한 매매로 손실 나고 마이너스 중이었던 부분들을 한 번에 다 탕감하겠다고 비중을 너무 많이 실은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믿음이 있었던 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 좀 실시간 매매에서는 좀 제가 많이 따졌던 거는 요거였어요. 떨어질 때의 거래량. 떨어질 때의 거래량이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때 상당히 차이가 나죠. 확 줄었어요. 상승을 할 때는, 양봉으로 상승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고, 또다시 상승을 할 때는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죠. 양봉이 나왔죠. 돈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눌림을 받던 어때요? 거래량이 확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슬슬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가 62,700원, 62,900원에 VI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에다가 일단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린 거예요. 이런 데서도 그걸 못 닿았을 때는 충분히 매도해서 익절할 수 있었지만은 기다려 봤습니다. 살짝 이제 거래량을 믿긴 했지만 말 그대로 반등을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거래량이 슬슬 늘어나면서 이렇게 VI도 들어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안전하게 익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서 결과론적으로는 아래까지,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왔지만은 저는 익절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일양약품을 통해서 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여기서도 오늘 다행히 잘 드러났고, 이 지지와 저항을 받을 때 이런 추세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얼추 상승을 하는 종목에서는 힘이 좋게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저점을 연결했을 때 어떻습니까? 눌리다가도 상승 추세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고, 또 눌리다가도 상승 추세 지지받고 또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때요? 이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면 1차적으로 위험 신호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탈했다가 살짝 오르는 척했다가 다음 캔들 또 이탈했죠. 이렇게 두 번 이탈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절반이라도 매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쭉쭉쭉 하락을 하죠. 그럼 위험 신호는 지지와 저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꼭 가로선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로로 가격선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추세선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발생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오늘 상승했던 종목 혹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고점들끼리도 연결해보고 저점들끼리도 한번 연결해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맞춰서 내가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자, 좀 더 가까이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가까이 가져와 보았고, 아까 이제 위에 여기 보시면은 요 가격 차트를 좀 오려갖고 그대로 모양 그대로 오려서 요 하단에다가 거래량과 함께 좀 붙여 넣은 거예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거래량이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그랬을 때 이 가격 차트의 캔들도 이때 가장 큰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은 여기서 줄었어요. 이 두 캔들이 분명 거래량은 줄었지만 어때요?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매수의 기운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 보시면 음봉이 여기 3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매수했을 때 앞에 있었던 하나, 둘, 3개보다도 더 적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어때요?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홀딩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속임수는 맞아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양약품이 일단은 좀 정석적인 느낌의 거래량 대비 캔들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줘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매번 똑같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적인 건 없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통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거래량이 더 줄었죠. 앞에 음봉 캔들에 비해서. 그런데 어때요? 또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는데 상승, 여기서도 거래량이 줄었는데 상승. 어떻습니까? 양은 줄었어도 이거를 사고 싶어하는 뭐 세력이 됐든 혹은 뭐 개인이 됐든 그런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먼저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서 앞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잡아주고 요 캔들이, 그런 다음에 요 캔들에서 고점을 한번 찍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어때요?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어때요? 또 양봉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어때요? 거래량이 대폭 줄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상승할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한 번 상승했고 2번 상승했고 3번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빠졌어요. 이제 상승 탄력이,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앞서서 터졌던 것보다 점점 줄어들죠. 물론 이렇게 캔들 사이사이는 거래량이 늘은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앞에보다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아, 힘이 점점 줄고 있거나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매수세보다는 약하게 터졌지만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를 회복을 못하고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물론 오늘은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여기서 이제 매수세를 끄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예측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신호, 뭔가 꺾이는 신호가 왔을 때는 일부 물량이라도 덜어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좀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캔들이 만들어질 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급등했고 매수가 강력했던 종목들은 비슷해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양약품이 그랬고요. 자, 오늘 뭐 좀 대형주 중에도 상승이 좋았던 SK이노베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부분에서 어때요? 이때 우리가 매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죠. 잠깐 올리더라도 어때요? 이 음봉에 터졌던 거래량보다도 양봉의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상승이 약한 거예요. 더 눌리는 겁니다. 이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자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럴 때는 신경도 못 써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신경도 못 써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앞전에 요때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다라면 여기서부터 어때요? 그것보다는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면서 들어 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일양약품 때처럼 거래량이 줄어도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시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일 고가 29만 4천원 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랬더니 어때요? 거래량이 줄었죠? 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터져주면서 한 차례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서 피봇 2차 저항선까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좀 하락을 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근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31만 6천 원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이 거래량이 줄면서 시세를 유지하는 게 있고, 거래량이 줄면서 아예 더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올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런 지지 라인이 어딘지, 전일 고가를 지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때를 26일 날에 거래량 터지면서 만들어졌던 고점을 오늘 지지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가도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은 60분봉으로 보셔도,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이 여기 있죠? 이렇게 보면은 앞서서 보게 되면 여기선 또 여기 저항을 받은 거예요. 이런 데서는 윗골이 달았으니까. 이런 데는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지지를 못했던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어보면은 며칠 사이에 영향을 받았던 곳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영향 받을 수도 있다고 보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종목만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이런 거를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라든지 신고가 영역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호가창이 너무 얇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들어와도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냥 뚫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지지라고 생각했던 구간을 그냥 상관도 안 하고 내려간다든지, 그런 변수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하되 어느 정도의 가변성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일양약품을 통해서 거래량을 믿고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장 마치고 나서 이어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래량과 함께 매매를 하실 때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급등을 한다든지 반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좀 버무려져서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하고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매매가 좀 더 안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